한국 아이돌 공연 하나에 멕시코 치안이 바뀐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오랫동안 멕시코시티의 밤은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형 공연만 끝나면 압사 위험, 폭력 사건, 소매치기 신고가 끝없이 이어졌고 경찰은 늘 전쟁처럼 대비했습니다. 각국 공연팀도 군중 통제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 결국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BTS 공연이 열린 그날 밤, 멕시코 경찰과 현지 기자들은 평생 처음 보는 장면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이 서로를 지켜주고 낯선 사람 손을 잡아주고 새벽의 멕시코 거리가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대체 멕시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뒤쪽 압박 발생. 통로 유지하라.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순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경기장 외곽 인파가 한 방향으로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흔들리는 느낌. 저는 이 감각을 압사 현장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사고가 나기 직전에만 나는 소리입니다. 밀지 마라. 밀지 말라고. 이번엔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터진 방향에서 경찰이 달려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팬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뒤쪽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오라고. 저는 알레한드로 크루즈입니다. 멕시코 국영방송 수석 기자입니다. 22년 동안 카르텔 총격전을 생중계했고 폭동 현장에서 살아 돌아왔고 압사 사고 직전 군중을 수도 없이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엔 늘 같은 냄새가 있습니다. 불안, 긴장, 그리고 공포 말입니다. 그날 밤 멕시코 시티 GNP 경기장 외곽은 그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맨 에두아르도와 함께 경기장 서쪽 통제선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온은 낮았지만 군중이 만들어내는 열기가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열기가 먼저 변합니다. 저는 그 변화를 피부로 읽어내도록 훈련된 사람입니다. 뒤쪽 밀림 강해지고 있습니다. 3번 통로 선 유지하십시오. 무전기에서 다시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취재 수첩을 꺼내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경찰들이 바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취재입니다. BTS. 저는 솔직히 그 이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7명의 젊은이들. 멕시코 팬들이 열광한다는 그 이름. 저는 그들의 음악을 단 한 곡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건 언제나 군중이었지 무대 위의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K-팝 공연도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이벤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14년 전 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날도 이랬습니다. 대형 콘서트 현장이었습니다. 군중이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했고 통제선이 무너졌고 비명이 먼저 들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현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밟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이 옆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취재를 멈추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군중은 결국 폭력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지금 눈앞의 장면이 더 이상했습니다. 군중이 흔들렸을 때 보통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앞사람이 뒷사람을 원망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서로를 밀칩니다. 그게 군중의 본능입니다. 그게 제가 22년 동안 기록해온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사람들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넘어졌습니다. 앞줄에 서였습니다. 경찰이 달려가기도 전에 주변 팬 3명이 먼저 몸을 숙였습니다. 넘어진 사람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물병이 앞줄에서 뒤쪽으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에두아르도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크루즈 선배, 괜찮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재까지 충돌 없음. 이상 없음. 루이스 에레라 경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처음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규모의 군중에서 충돌이 없다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멕시코시티의 밤은 원래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장 외곽도로 쪽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이었습니다. 작은 불빛들이 거리를 따라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응원봉이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팬들까지 거리에서 빛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 빛들이 물결처럼 퍼지기 시작하자 멕시코시티의 밤거리가 조용히 색깔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이 도시의 밤을 봐왔습니다. 이런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적이 아니었습니다. 욕설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한국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조금씩 번졌습니다. 저는 취재 수첩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멕시코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는 공연이 시작되기 1시간 전 경찰 임시 지휘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에레라 경감이 테이블 위에 경기장 구역 지도를 펼쳐놓고 부하 경관들에게 배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압사 가능성이 높은 통로 3곳, 군중이 집중될 출구 2곳, 응급차 대기 위치, 충돌 발생 시 우선 진입 경로까지 세세하게 짚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오늘 경찰이 이 공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히 읽었습니다. 전쟁 준비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경관들이 각자 구역으로 흩어지는 사이 에레라 경감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크루즈 기자,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준비면 사고를 예상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경감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응급팀 3배 불렀습니다. 그 말이면 됩니까? 그렇게까지 보십니까? 크루즈 기자, 저 20년 넘게 이 일했습니다. 이 규모 군중에 이 시간대 멕시코시티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방송 첫 문장이 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에두아르도와 함께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인파 속으로 발을 들이밀자마자 수만 명이 만들어내는 열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온몸의 감각을 열었습니다. 밀림의 방향, 발소리의 리듬, 공기가 눌리는 느낌. 군중이 폭발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그 신호가 먼저 옵니다. 저는 그 신호를 기다리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인파가 가장 밀집된 구역 한가운데를 지나쳤습니다. 어깨와 어깨가 맞닿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남성 한 명이 옆 사람 등에 음료수를 쏟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그런데 음료수를 쏟은 남성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로. 앞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덥기도 했는데. 두 사람이 악수를 했습니다. 에두아르도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선배, 저 지금 뭘 본 겁니까? 나도 모르겠어. 계속 걸었습니다. 이번엔 좁은 통로 구역이었습니다. 양쪽에서 사람들이 동시에 밀려들며 정체가 생겼습니다. 저는 또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뒤쪽 사람들이 스스로 멈췄습니다. 그중 한 명이 뒤를 돌아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앞에 막혔어요. 천천히요. 뒤쪽 군중이 실제로 멈췄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경찰이 개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에두아르도가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선배, 이거 멕시코 맞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로를 빠져나와 경기장 외곽 광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통로 가장자리에 휠체어를 탄 노인이 혼자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보이지 않았고 군중이 계속 밀려들면서 휠체어 주변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관을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경관보다 팬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팬 4~5명이 자연스럽게 휠체어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한 명이 앞쪽 군중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쪽 어르신 계세요. 공간 좀 만들어주세요. 군중이 옆으로 비켜줬습니다. 또 다른 팬이 노인에게 몸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같이 이동해드릴까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팬들이 휠체어 앞뒤로 서서 사람들 사이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수첩을 꺼내는 것도 잊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훈련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군중의 본능이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중의 본능은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기장 쪽에서 공연 시작을 알리는 함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두아르도가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선배, 아직 공연도 시작 안 했는데. 알아. 근데 벌써 이러면 공연 끝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미에서.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왔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공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경기장 외벽을 뚫고 거리까지 울려 퍼지는 순간 수만 개의 응원봉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저는 그 빛이 번지는 장면을 눈으로 쫓다가 발이 멈췄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보라색으로 물들었고 그 빛이 외벽을 넘어 거리 바닥까지 반사됐습니다. 건너편 건물 유리창에도 보라색이 일렁였습니다. 에두아르도가 카메라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선배, 이거 찍어도 됩니까? 너무 예뻐서요. 찍어.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군중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응원봉빛 사이로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흥분으로 달아오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흠뻑 빠져든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한동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앞쪽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몸을 굳히며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팬 한 명이 응원 방법을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파트에서 응원봉을 흔들어야 하는지, 언제 떼창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팬 서너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이 파트에서 흔드는 거예요. 가사는 몰라도 돼요. 멜로디만 따라해요. 저처럼 해봐요. 이렇게요. 한 팬이 직접 응원봉을 들어 박자를 맞춰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팬이 따라했습니다. 박자가 맞는 순간 주변에서 작은 환호가 터졌습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외국인 팬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변 팬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는 것도 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에레라 경감이 지휘소를 비우고 직접 걸어왔습니다. 경감이 현장에 나오는 건 좀처럼 없는 일입니다. 경감이 제 옆에 서서 군중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크루즈 기자, 말씀하십시오. 이 정도 인파면 진작 사고가 났어야 합니다. 압니다. 그런데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감님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걸? 경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온 겁니다. 저는 경감 옆을 떠나 광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팬이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스피커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고 주변 팬들이 하나씩 모여들었습니다. 잠시 후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장 한가운데서 떼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기들만의 공연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모두가 서로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도 괜찮네요. 안에 못 들어가도. 상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더 가깝잖아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14년 전 기억이 불쑥 밀려왔습니다. 대형 콘서트 현장이었습니다. 군중이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하던 순간 통제선이 무너졌고 비명이 먼저 들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현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서로를 밟고 있었습니다. 넘어진 사람 위로 다른 사람이 쓰러졌고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확신하게 됐습니다. 군중은 공포를 먹고 결국 괴물이 된다고. 그런데 지금 광장에서는 티켓도 없는 사람들이 바닥에 스피커를 놓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가에 뭔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현장에서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두아르도가 카메라를 들고 광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에두아르도. 네, 선배. 계속 찍어. 네. 그리고 내 얼굴은 찍지 마. 에두아르도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카메라를 광장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BTS, 대한민국.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 검색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기사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 가난했던 나라, 그런데 지금은 총이 아니라 문화로. 세계 곳곳에서 이 나라 이름이 불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광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스피커 주변에 사람이 또 늘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5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 것인가? 공연이 끝났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마지막 함성이 터져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순간부터 시계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이 시간은 의미가 다릅니다. 관광객들은 진작 숙소로 돌아가 있고 시민들은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밀어넣는 시간입니다. 대형 행사 이후 이 시간대 거리는 더욱 위험합니다. 흥분이 가시지 않은 군중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고 저는 그 장면을 이 도시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에레라 경감이 무전기를 바짝 쥐며 제 옆에 섰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크루즈 기자. 압니다. 병력 전부 출구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응급팀도 대기 중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기장 출구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수만 명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14년 전 압사 사고도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지금도 선명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장 출구를 바라보는 제 두 손이 자신도 모르게 수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소리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비명이 없었습니다. 밀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간격을 유지하며 출구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사람이 느리면 뒷사람이 기다렸고 좁은 통로에서 짐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옆 사람이 먼저 비켜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에두아르도가 카메라를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선배, 무전 들어보십시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시간대라면 충돌보고 소매치기 신고 음주 소란이 연달아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1번 출구 이상 없음. 3번 통로 정상. 현재까지 충돌보고 없음. 저는 무전기 소리를 들으며 거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끼리 BTS 노래를 함께 부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그 앞에서 속도를 줄이더니 창문을 내리고 그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적 한 번 울리지 않았습니다. 타코 노점상 앞을 지나치다가 주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노점 주인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손님들이 오늘따라 싸우질 않아요. 보통 이 시간 되면 한두 명은 취해서 시비를 거는데 오늘은 그냥 웃고만 있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까? 저 여기서 15년 됐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고 다시 거리 쪽으로 걸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손님을 내려주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저는 기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밤 어떻습니까? 기사가 창문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시비가 없어요. 공연 끝나고 나온 손님들인데 다들 조용히 앉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립니다. 보통 이런 날은 취한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픈데 손님들 표정이 어떻습니까? 기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착한 얼굴이에요, 오늘은. 저는 택시가 떠나는 걸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기장 외곽 광장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히며 빠르게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가보니 전혀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어린 여성 팬 한 명이 광장 한가운데 혼자 서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게 분명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보려는데 손이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멕시코 시티 밤거리에서 젊은 여성이 혼자 길을 잃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 도시에서 오래 산 사람이라면 누구든 압니다.
저는 경관을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경관보다 팬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3명이 자연스럽게 그 여성 쪽으로 다가가 주변을 감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길 잃었어요? 여성 팬이 멈칫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역이요. 근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서요. 같이 가요. 저도 그쪽이에요. 저도요. 2명이 동시에 나섰습니다. 여성 팬이 잠깐 망설이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명이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군중 속에는 보통 익명성이 깔립니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그 감각이 사람을 둔하게 만들고 때로는 잔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중 안에서는 그 익명성이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지만 그래서 더 스스럼 없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에두아르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저 여자분 표정 보셨습니까? 처음엔 무서워했는데. 나도 봤어. 지금은 웃고 있지 않습니까? 에두아르도가 카메라를 내리지 않은 채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거리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보라색 응원봉 불빛이 아직 거리 곳곳에 남아 있었고 어디선가 한국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거리 저쪽에서 현지 여성 2명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거리인데 하나도 안 무섭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밤거리인데 안 무섭다. 멕시코 시티 여성이 밤 10시 넘은 거리에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저는 에레라 경감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경감님,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잠시 후 경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루즈 기자, 오늘 제 20년 경력 중에 가장 조용한 밤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내리고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멕시코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밤 이 도시는 달랐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지 1시간이 넘었는데도 거리는 좀처럼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 자체가 이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형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군중은 보통 빠르게 흩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밤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운 것처럼 거리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에두아르도가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선배, SNS가 난리 났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공연 영상보다 군중 분위기를 찍은 영상들이 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게 진짜 멕시코 맞냐? 멕시코 역사상 이런 군중은 처음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르텔도 딸이 암이면 공연 기간만큼은 못 건드린다. 에두아르도가 그 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배, 이거 벌써 수만 명이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에레라 경감한테 보여줬습니다. 경감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먼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경감님, 이 나라 시민들이 이렇게 동시에 웃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경감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주 오랜만이에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상 밖의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50대는 돼 보이는 덩치 좋은 남자였는데 피켓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진짜 남자는 BTS를 사랑한다. 주변 사람들이 그 피켓을 보고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직접 만드셨습니까, 이거? 남자가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딸한테 지는 게 싫어서요. 걔가 저보고 아저씨는 이해 못한다고 하길래. 지금은 이해가 됩니까? 남자가 잠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분위기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수첩에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조금 더 걷다가 중년 남성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 중반은 돼 보이는 BTS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딸이 아버지 팔을 잡아당기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어색하게 응원봉을 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따님이 데려온 겁니까?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네, 억지로 따라왔습니다. 저는 뭔지도 모르고요. 옆에 있던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빠가 처음엔 안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와서 계속 구경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딸을 흘겨봤습니다. 그러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착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 말을 수첩에 받아 적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에두아르도가 갑자기 카메라를 한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선배, 저쪽 보십시오.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휠체어였습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옆에서 중년 여성이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에는 보라색 응원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오늘 공연 보셨습니까? 중년 여성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에요. 손녀가 꼭 오고 싶다고 해서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노래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언어가 닿지 않는 곳까지 무언가가 전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갔을 때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노부부였습니다. 70은 돼 보이는 두 사람이 군중 한가운데 서서 함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노래였습니다. 가사를 알 리 없었지만 멜로디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천천히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내가 남편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자세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에두아르도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선배, 찍을까요? 저는 손을 들어 에두아르도를 멈췄습니다. 찍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장면은 취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현장에서 카메라를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기자는 감정을 기록하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에두아르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그냥 그 노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에두아르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저 두 분 BTS 보러 온 게 맞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지금 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연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경험하고 돌아가는 건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정확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거리를 가득 채운 보라색 불빛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취재 기자라면 마감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편집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오늘 밤 방송 분량도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아직 끝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끝나기 전에 자리를 뜨면 안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군중은 여전히 거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집으로 향했지만 아직 남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남은 사람들을 천천히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끼리 연락처를 교환하고 있었고 외국에서 온 팬들이 지하철역 방향을 묻자 멕시코 팬들이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에레라 경감이 지휘소 앞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경감의 표정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긴장이 풀린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듯 천천히 눈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감님. 경감이 저를 봤습니다. 오늘 밤 총 충돌 보고가 몇 건입니까? 경감이 잠깐 무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3건입니다. 셋 다 경미한 것들이고요. 평소엔요? 이 규모 행사면 보통 30건은 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건이 3건이 됐습니다. 경찰 병력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 통제가 더 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달라진 겁니다. 그때 경찰 통제선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팬 한 무리가 경관들 앞에 서서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음식이었습니다. 남은 간식과 음료수였습니다.
경관들이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드세요. 저희는 다 먹었어요. 팬들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관 한 명이 음료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라시아스. 팬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관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옆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 처음이지. 동료 경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이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때 에두아르도가 카메라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선배, 저쪽 보십시오. 팬들 몇 명이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카메라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며 응원봉 포장지와 음료수 컵을 담았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다른 팬이 멈추더니 함께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2년 동안 대형 행사 현장을 취재하면서 팬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장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거리는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게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것도 아닌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에두아르도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선배, 저거 계속 찍어도 됩니까? 찍어. 절대 끊지 마. 거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귀가하는 사람들이 이어지는 거리였는데 분위기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마주치면 서로 길을 비켜줬고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멕시코 시티 밤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낯선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을 저는 오늘 밤 처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에레라 경감이 다시 옆으로 왔습니다. 이번엔 무전기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두 손이 비어 있었습니다. 경감이 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크루즈 기자, 보고서 쓰기가 곤란합니다. 왜요? 이상 없음이라고만 쓰자니 너무 많은 걸 빠뜨리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오늘 밤 있었던 일을 다 쓰자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거리 끝까지 이어진 보라색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경감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 밤 이 거리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글로 옮겨놓으면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을 겁니다. 저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테니까요. 거리 끝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성이 아니었습니다. 사이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노래였습니다. 멕시코 시티의 밤이 그 소리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두아르도한테 말했습니다. 녹화 끝내지 마. 얼마나 더요? 이 소리가 끝날 때까지야. 저는 아직 거리에 있었습니다. 편집실에서 세 번째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멕시코 시티는 보통 다릅니다. 새벽이 깊어질수록 거리는 긴장과 경계로 가득 차고 시민들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서로를 피합니다. 그게 제가 수십 년 동안 알아온 이 도시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엔 욕설 대신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마지막 사진을 찍고 있었고 서로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외국에서 온 팬들이 멕시코 팬들에게 연락처를 건넸고 멕시코 팬들이 그걸 받아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새벽거리에 낯선 사람에게 먼저 연락처를 내미는 장면을 저는 살면서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경찰 지휘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에레라 경감이 지휘소 앞에 서서 무전기를 손에 쥔 채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리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가하는 시민들이 경찰 통제선 쪽을 지나가면서 경관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라시아스. 수고하셨어요. 경관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경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경관이 혼자 뭔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 노래였습니다. 에두아르도가 카메라를 그쪽으로 살짝 돌리며 말했습니다. 선배, 저 경관 지금 BTS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알아, 찍어.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 에두아르도가 다시 카메라를 멈췄습니다. 선배. 왜? 이게 멕시코 맞습니까 지금?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한국, 코리아, BTS라는 단어가 동시에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노점상들은 오늘 같은 날은 평생 처음이라고 이야기했고 시민들은 이게 한국 문화냐고 서로 묻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멕시코가 이래도 된다는 건 알겠어. 에두아르도가 카메라를 내리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시선이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어린 팬이었습니다. 16살쯤 됐을까요? 그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보라색 응원봉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밟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응원봉을 들어 올려 자기 소매로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걸 정성스럽게 닦고 나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잃어버린 주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응원봉을 찾던 팬을 발견했고 아이가 달려가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4년 전 압사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밟고 도망쳤습니다.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바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아이는 자기 것도 아닌 응원봉을 소매로 닦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새벽이 다 된 시간에 낯선 사람의 물건을 말입니다. 저는 눈가에 뭔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현장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취재기자는 감정을 기록하지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스스로에게 세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에두아르도가 카메라를 들고 그 아이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렌즈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에두아르도도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한참 후 에두아르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저도 지금 좀 이상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두아르도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거리에 보라색 응원봉 불빛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총성과 사이렌 대신 한국 노래가 도시 끝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멕시코를 아주 잠시 다른 나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멕시코 시티 거리 한가운데 서서 하늘이 천천히 색깔을 바꾸는 걸 바라봤습니다. 새벽빛이 도시를 물들이기 시작하는 이 시간을 저는 좋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핏자국이 있으면 더 붉게 보이고 깨진 유리가 있으면 더 날카롭게 빛납니다. 22년 동안 이 도시의 새벽을 취재하면서 저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거리에는 보라색 종이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응원봉 포장지였습니다. 가끔 멀리서 한국 노랫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아직 집에 가지 않은 팬들이 어딘가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에두아르도가 카메라를 어깨에 걸치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밤새 같은 거리를 걸었던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에두아르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오늘 방송 뭐라고 나갑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멕시코가 처음으로 경험한 군중이라고 할 거야. 그걸로 됩니까? 안 되지.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에두아르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평소의 멕시코 시티를 떠올렸습니다. 밤이 되면 핸드폰을 숨기는 시민들, 군중이 모이면 언제든 폭력으로 변하던 거리, 경찰 무전기에서 쉬지 않고 쏟아지던 충돌 보고들. 저는 그 현실을 너무 오래 취재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 도시의 본 모습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군중은 결국 폭력으로 변한다고. 그게 제가 22년 동안 품어온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며칠 만에 이 도시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경찰도 시민도 노점상도 택시기사도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달랐다고.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 문화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젯밤에 검색했던 화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그 나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몰랐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 한때 가난했던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멕시코 시티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총으로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협박으로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7명의 청년과 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가 이 도시 사람들의 행동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에두아르도가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선배, SNS 아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멕시코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밤이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문화를 만든 거냐? BTS가 멕시코를 바꿨다. 댓글이 몇 개야? 수십만 개 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이 기억은 오래 남을 것입니다. 공연의 기억이 아니라 그날 밤 서로를 대하던 방식의 기억으로 멕시코 시민들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도시의 단순한 외국 나라가 아니라 직접 경험된 나라로 새겨졌습니다. 에두아르도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선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방송용으로요. 저는 잠깐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보라색 종이 조각이 새벽바람에 조용히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아직도 한국 노래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카메라를 마주봤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멕시코의 밤을 취재했습니다. 군중이 서로를 밀치는 장면을 봤고, 공포가 폭력으로 변하는 순간을 봤고, 사람이 사람을 짓밟고 도망치는 새벽을 기록했습니다.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군중은 결국 폭력으로 변한다고. 또 멈췄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지 않았고 서로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온 7명의 청년과 보라색 응원봉이 멕시코 시민들에게 아주 잠시 서로를 믿는 방법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에두아르도가 카메라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새벽빛 아래 멕시코시티가 조용히 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 위에 보라색 빛의 잔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음악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 방법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총보다 강한 것도 세상엔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 문화였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한국의 선한 영향력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총 한 자루 없이, 협박 한마디 없이 대한민국이 멕시코 시티를 바꿔놓은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힘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